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됐고요. 네. 저희 어디 좀 같이 살펴볼까요? 네. 저는 저기 당산동 예. 동부 센트레빌 하고요. 예. 상암동 월드컵 4단지 30평대예요. 예. 근데 둘 중에 이제 한 곳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예, 예. 좋은 것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해서요. 어디를 매수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주 그냥 용호 상박의 아파트를 보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영등포하고 지금 마포거든요. 예, 예. 거주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두 아파트는 모두 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어떻게 보면 생활 환경, 생활 여건 이거에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생활 권역이 어디가 좀 나으세요? 저희는 사실은 을지로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영등포에 사실 관심이 많았는데 네네. 우리 아이가 이제 다음 내년에 네. 수색구 여기 입주를 해요. 네. 그래서 또 그 아들 근처로 가면 어떨까 싶어갖고 네.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영등포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예. 그랬는데 이제 아드님이 그쪽으로 상암 쪽으로 수색 쪽으로 들어가신다고요? 예예.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하고 이제 거의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잘 됐네요. 네. 왜냐하면 두 아파트를 고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아파트들이거든요. 예예. 예, 그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영등포라고 하면은요, 물론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이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얘네들 교통 너무 좋지 않나요? 예, 교통도 좋지만 그 아파트 단지 자체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쪽 근처에서 네. 그러니까 영등포라는 권역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도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은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좀 약간 부산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주변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동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잖아요. 네네. 이쪽 주변을 보면 굉장히 깔끔한 것 같고 왠지 영등포에 있는데 영등포 아닌 것 같고 예예.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2호선하고 5호선, 한정거장이면 9호선 정말 교통의 요지로서 바로 또 옆에는 여의도잖아요. 예예. 야, 이쪽에 뭐 아주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소비 수준이 있는 이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으면서 주변의 주택 가격을 이 마포가 됐든 영등포가 됐든 이 여의도에서 대부분이 다 받쳐주는 거예요.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여의도에서 좀 붙어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영등포는 지금 우리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한 400~500세대 정도 나오잖아요. 예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정거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무려 3개의 노선을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통에 되게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직장에도 가깝고 아까 말씀하셨던 을지로에 이제 업무처가 자영업 하시는 곳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뭐 1호선 타고 뭐 조금 가게 되거나 뭐 2호선 타고 가게 되면 바로 또 을지로 접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직주 근접상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상황인데요. 얘네들 가격이 올라온 것들도 지금 한 2014년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가격보다 한 2배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 정도 올라왔고 그렇다고 보면 또 나중에 보면 이쪽에 영등포역으로 해서 신안산선이라든가 또 좀 아래쪽에 보시면 신도림역 쪽에서 이제 또 GTX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등포 자체가 이제 뭐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다 또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변화를 할 텐데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영등포라는 곳을 보면은요. 우리 동부 센트레빌이 있는 곳은 영등포 구청역 바로 앞이잖아요. 일단 영등포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일단 우리가 영등포에서 가장 메인 입지라고 치는 곳은 어딘가요? 여기 당산역, 그러니까 당산동하고 최근에 아주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로 꾸며진 신길 뉴타운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쪽의 아파트들 가격들이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메인 입지는 당산 쪽의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메인에서는
우리 영등포 구청 쪽으로 이쪽 아래로 좀 내려올수록 이 물레 방향, 영등포 구청 방향으로 내려올수록 조금은 영등포에서 메인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따져봤을 때 상암을 한번 가볼게요. 아, 예. 바로 강 건너인데 네. 상암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등포는 구도심이라고 본다고 하면 상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 써 있네요. 택지 개발 지구로 그러니까 택지로 개발을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그 쓰레기 매립장 매립해서 만드신 건 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도시 계획을 갖고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도시를 만든 거예요. 뭐 공원도 넣어주고 기업도 넣어주고 뭐 주거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 건데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어떻게 보면은 상암동을 예전에 만들 때의 그 큰 그림은 아직까지 다 완성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DMC역 인근으로 해갖고 뭐 대형 유통몰이라든가 또 여기 개발할 곳들이 계속해서 공토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자체하고의 뭐 어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알력이 있어가지고 사업 자체가 좀 답보가 된 상태로 지금까지 좀 흘러왔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앞에 보면 수색증산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가재울 뉴타운이 또 있고 이런 쪽들의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모두 다 좋은 지역인데 이 DMC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자체가 입지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 외부로 노출된 철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쪽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수색 증산도 새 아파트들로 다 꾸려지게 되고 가재울 뉴타운도 새 아파트들로 꾸려지고 되고 그래서 똑같이 평행선을 해갖고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입지적으로 그래서 입지를 예전부터 상암동을 입지를 1번으로 쳐줬던 게 그런 이유였었거든요. 무슨 소리냐? 상암동은 이쪽은 아직 이제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추후 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물론 영등포가 개발 계획이 없다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여기는 좀 만들어져야 되는 추후로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상암동에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고민하고 계시는 사단지라고요. 아, 예. 예, 여기 보시면 사단지가 상암동 전체 만들어진 계획 도시 중에 가장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 이제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이쪽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여기도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여기 뭐 월드컵 대교 아래로 이제 이어질 거고 이렇게 한데 이런 면면들을 봤을 때 이쪽 DMC 인근에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지역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상암동이 당연히 메인 쪽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나중에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게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단지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동부 센트레비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서 메인에서는 조금 외져 있는 곳이고요. 그래도 당산동에 있으니까 괜찮은 건데 그 당산동이라든가 또 요즘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신길 뉴타운이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도 약간은 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상암동은 아마 좀 불편하기는 하실 거예요. 교통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좀 망설여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예. 영등포는 그렇게 교통이 좋고 세대수도 여기는 한 400~500세대 정도 나오잖아요. 예, 예. 여기는 교통이 영등포에 비하면 한없이 불편해요. 예, 예. 그렇죠.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에 비한다고 하면 예. 그런데 세대수는 조금 더 있다고 쳐도 불편한 와중에 가격은 지금 같잖아요, 거의. 예, 예.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걸 거고. 예.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데도 그 가격이다. 그리고 여기는 쭉 계속해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좀 메인으로서의 작용을 할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게중심을 좀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이 두 아파트를 놓고 고민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걸 사실 선택을 해도 괜찮은 아파트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선택을 해달라고 하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가격의 상승 추이는 똑같았어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격의 상승 여력이 똑같았고 거의 같은 계단을 올라가는 식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금액의 상승도 똑같았고 그리고 개발의 호재들도 똑같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중심에 메인에 있는 게 사단지 아닐까.
각 지역에서. 그리고 조금은 더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론을 드리면 그 자녀분이 또 이 수색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서요. 예, 예. 아, 그러면 자식 끼고 사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럴까요? 나중에 또 아이 생기고 하면 저도 네. 예전 정말 꽤 오랜 지난 세월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애 봐주시다가 한번 이렇게 아프셨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도 뭐 지금은 뭐 각자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또 손주도 보고 하셔야 되니까 이왕이면 뭐 을지로에 자영업 하시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뭐 샐러리맨들처럼 구애받지는 않으실 거니까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아드님 근처로 가셔서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암동은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요. 네.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동부 센트레비도 좋지만 이왕이면 예. 자녀분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 드리고 싶네요. 아우, 진짜 망설였었는데 막 확실한 믿음을 주셔갖고 네.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